군 엄소리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다들 뭔가 쫓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참 여유롭게 지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모니카로 이제 학교종도 부르시니까 워낙 여유가 있으시니까 뭐 음정 박자 다 무시하시고 그냥 학교종이 땡땡땡 이렇게 부르시는데 네. 그런 게 다 삶의 활력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희 세 명에게 삶의 활력소는 생생정보통입니다. 네. 또 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생생정보통에서 소개하는 음식이 또 그렇죠. 활력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오늘 정말 먹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면 정말 행복해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고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할 때는 참 괴롭게도 해주는 네. 맛있는 음식에는 특별한 비법이 숨어있게 마련인데요. 그 비법을 만나보는 식탁의 한 수, 오늘 아주 특별한 메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최고의 맛, 진정한 맛의 한 수를 찾아라. 깐깐한 조피디가 직접 나섰다. 각양각색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음식. 더 이상의 비밀은 없다. 식탁의 한 수. 우리 어머니들이 가족을 위해 만들어주던 도토리묵. 탱글탱글한 식감은 기본. 부드러운 맛으로 예나 지금이나 그 인기엔 변함이 없는데요. 딱 하나 변한 게 있다면 묵을 쏴서 이렇게 먹는다는 것 자체는 좀 엄두도 안 나기도 하고. 사서 먹다가 외식을 하죠, 보통. 어렵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집에서 맛있는 묵밥 만드는 방법. 식탁의 한 수에서 공개합니다. 제대로 된 묵맛 자랑한다는 이곳. 깐깐한 조피디가 떴다.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꼭 다시 찾게 된다는 음식. 바로 묵밥인데요. 정말 더운 날 이 겉모습만 보고 맛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 참 소박해 보이지만 소리부터 맛있는 묵밥의 매력. 퍼지지 않고 쫄깃쫄깃했었어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시골 엄마가 직접 도토리 주워다가 목 쏘아서 그 먹었던 그 맛. 날씨가 더워지면 얼음 동동 띄워 시원하게 즐기는 냉묵밥 또한 별미죠. 탱탱한 묵 못지않게 중요한 국물 맛은 어떨까요? 개운해요. 느끼하지 않으니까. 뭐 인공 가미된 그런 육수 같지 않은 그냥 담백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묵밥 하나 주세요. 직접 확인하기 전까진 누구의 말도 믿지 않은 조피디. 일단 먹어보는데 밥까지 말아서 오늘도 야무지게 먹네. 진짜 묵이 탱탱해요. 그리고 좀 부드러워서 술술 넘어간다고 할까? 이제 말아서 먹을 때 육수가 되게 개운해요. 또 육수도 중요한데. 한 그릇 안에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묵밥. 묵밥의 숨은 한 수를 찾아 나선 조피디. 주방에서 사장님 부부를 만났는데요. 역시나 묵밥에서 탄력이 가장 정말 중요한 건 바로 탄력이 묵이죠. 거의 제 뱃살 정도. 직접 쓰신 거예요? 아니면 뭐 사오신 거예요? 에이, 다요. 이게 딱 봐서도 묵이 다 만들어진 묵이. 야, 우리 집에서 만드는 묵이지. 사온 묵이 이렇게 탱탱하고 맛있게 생긴 묵이 어딨다고. 이곳에선 매일 일정한 양의 묵을 직접 만들어 직접 만드시는데. 다음 날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묵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맛있는 묵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비율. 도토리 가루에 약간의 천일염을 넣어준 뒤 물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토리 1, 물 6, 1대 6으로 요즘은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예, 여름하고 겨울이 차이가 좀 그래요? 있습니다. 여름에는 조금 되게 5.5대 1 정도고 겨울에는 좀 질게 7대 1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비율이 다른 이유는 바로 습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불 조절. 센 불에서 끓을 때까지 계속 저어줘야 하는데요. 이제 올라오네요. 끓기 시작할 때쯤 찬물을 넣어준다고 하네요. 끓을 때 집어넣으면 찰기가 좀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탱탱한
다시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인 상태에서 10분간 쉬지 않고 저어주는 것이 포인트. 이렇게 해야 좀 더 쫀득하고 탄력 있는 묵이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묵이 굳기 전 재빨리 그릇에 담아줘야 하는데요. 초콜릿이 아닙니다. 그 상태로 약 40분간 식힌 다음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랩을 씌워 굳혀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나야 맛있는 묵이 되는 걸까요? 약 9시간 정도 되면 굉장히 이제 맛있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로 24시간까지는 그 맛이 선도가 유지가 됩니다. 9시간 이상의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탱글탱글한 묵 완성! 한눈에 봐도 찰기가 느껴지시죠? 야, 뛰어내려도 안 다치겠는지. 그런데 왜 자꾸 그릇에 눈이 갈까요? 사기, 유리, 돌, 나무 이런 곳에는 괜찮은데 스텐이나 철 종류에다가 담으면 색이 변색이 됩니다. 도토리 자체가. 그래서 직접 확인해 나선 제작진. 알루미늄이 주성분인 양은 그릇과 철이 주성분인 스테인리스 그릇에 각각 묵을 담아봤는데요. 조금만 담으시지 이거. 아깝게. 이곳에서 사용하는 사기 그릇까지 총 3종류의 그릇을 비교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사기 그릇. 매끈한 표면의 색변화 이상 무. 두 번째로 양은 그릇. 역시 색의 변화는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테인리스 그릇의 상태를 확인. 별다른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그때 정체불명의 검은 반점 발견. 이게 뭐죠? 대체 이 검은 반점은 왜 생긴 걸까요? 스테인리스 그릇의 주요 성분은 철인데요. 도토리 묵의 떫은반 성분인 탄닌과 반응을 해서 탄닌 철을 생성하게 되면 검은 반점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네요. 이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인체에 거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건강상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배출은 된다. 묵밥의 맛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육수. 그런데 재료가 겨우 4가지?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결국은 제일 깔끔한 맛이 나는 거는 최소한의 양념이 들어가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적은 재료로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이곳 묵밥 육수의 비밀. 작은 것 하나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양파 껍질을 안 벗기세요? 예, 양파에는 껍질에는 영양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영양분도 그대로 살리고 차로도 우려 먹을 정도로 굉장히 몸에 좋은 거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육수 재료들. 육수 만들기 또한 불 조절이 관건인데요. 제일 처음 센 불에서 팔팔 끓여준 후 잡냄새 제거를 위해 소주 1컵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약한 불로 줄여 17분간 은은하게 끓여주는 게 포인트. 잠깐 끓였는데 되게 구수하네? 맛있는 냄새나. 17분이 지나면 재료를 건져내고 전일염과 조선 간장을 넣어 육수를 완성시키는데요. 40분을 끓인 묵밥의 맑은 육수. 하지만 육수는 푹 오래 끓여야 더 맛있지 않을까요? 각각의 육수를 끓인 시간만 달리해 손님들의 객관적인 맛평가를 부탁드려봤습니다. 오래 끓이면 좀 진하지 과연 않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히려 또 떫을 수도 있어요. 이 국물 맛이 이게 더 좋다고. 첫 번째 거는 약간 육수 맛도 좀 진하고 그래서 비린 맛도 좀 별로 없고 이거에 비해서 좀 이게 좀 뭐 육수가 덜 우러나는 맛이 나요. 그래요? 좀 텁텁한 맛 이런 것도 좀 있고 실험 결과 대부분이 짧은 시간 끓인 육수의 맛이 더 좋다고 선택했습니다. 묵을 잘 쓰고 육수가 완성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묵과 육수에 이어 묵밥의 감칠맛을 결정해주는 양념장. 들어가는 재료를 하나하나 살펴봐도
역시나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재료들입니다. 손쉽게 만든 이 양념장, 과연 맛은 어떨까요? 많이 넣으시네요. 조 PD 표정이 영 안 좋네요. 약간 매콤한 듯한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숙성을 해요. 양념장 맛의 비밀은 바로 24시간 숙성. 잘 숙성된 양념장 맛은 표정이 밝아졌어요. 달라요?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니까 맛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묵밥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김치. 특히 2주 숙성된 김치가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숙성을 시켜야 배추의 양념도 간이 되고 그리고 육수에 들어가도 배추 맛이 다 살아나가지고 묵하고 잘 어우러진 그런 맛이 돼요. 탱글탱글 긴 시간 정성으로 완성된 도토리묵에 짧은 시간 깔끔하게 우려낸 육수, 거기에 숙성된 양념과 아삭한 김치까지 그렇게 특별한 재료 없어요. 모든 재료 하나하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드디어 맛있는 묵밥이 예, 완성됐습니다. 또 육수가 약간 살얼음 끼면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기다림의 미학이 있는 음식이 바로 묵밥 아닐까요? 김치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상큼한 맛도 있고 소화도 되게 잘 되고 예. 위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묵밥의 한 수를 전달받은 김지혜 주부. 친구들을 위해 묵밥 만들기에 도전했는데요. 도토리 가루와 물을 1대6의 비율만 맞춰주면 묵 만들 준비 완료! 센 불에서 저어주다가 약한 불에서 10분. 포인트를 잘 지켜 묵을 만들었습니다. 비슷해요. 잘 나왔는데요? 약 40분 식힌 후 랩을 씌워 수분 손실까지 막은 후 9시간 이상 고쳐 확인해봤는데요. 훌륭해요. 이거 성공적이에요. 결과는 성공! 시중에서 파는 것만큼은 안 찰지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이렇게 찰지게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해요. 그 다음 4가지 재료를 이용해 육수를 준비합니다. 센 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 약한 불에서 다시 17분을 은은하게 끓여준 후 천일염과 조선 간장을 넣으면 완성! 채 썬 묵과 깔끔한 육수까지 부어주고 야, 젊은 주부님이신데 거의 익은 외할머니 김치에 분들 양념장,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를 올려주면 집에서 만든 묵밥 완성! 집에서 직접 만든 묵밥! 과연 주부구단 친구들의 평가는? 하는 거는 그런데 이건 되게 부드럽다, 진짜로.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을 것 같죠? 생각보다 만들기도 쉽고 맛도 괜찮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집에서 하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애들 위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쫀득하고 탱탱한 도토리묵과 담백한 육수의 만남이 매력적인 묵밥. 정확한 비율과 불 조절이 바로 식탁의 한 수였습니다. 와, 이 묵이요. 사실 사 먹기만 했지 직접 해볼 엄두를 못 냈던 음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 도토리 가루랑 물이랑 계속 끓이고 저어주면 되기만 하니까 얼른 빨리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네. 제대로 도전해서 저희 한번 대접해 주시면 네. 제가 한번 저희가 그 음식의 맛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저어주시는 만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손님들 집에 놀러 오셨을 때 뭐 네. 보통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러는데 묵밥당 내놓으면은 아주 이색적인 괜찮습니다. 매력적인 놀라시겠죠. 메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8시 30분에 생생정보통 플러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정보 통!